자, 저희 1.4에서 테스팅 프로세스 기초라고 하는 거 이제 배울 건데, 그,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이 테스트를 하는 과정, 그 순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테스트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요. 제어를 하는 일을 일단 먼저 합니다. 요게 뭔지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테스트 분석을 하고요. 이제 설계를 할 거예요. 테스트에 대한 분석과 설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스트를 구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테스트하는 과정도 일반적인 개발 과정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정은 그 종료 조건. 내가 이제 언제 종료를 할 거냐라고 하는 종료 조건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포팅 하는 일을 네 번째 단계에서 할 거고, 맨 마지막에는 테스트 종료 후에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5가지 정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과정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전체 책에서 나오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책 뒤쪽에서는 이걸 세세하게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테스트를 계획하고 제어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 리스크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저희가 이 계획 과정에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스트 종료 조건도 언제 하냐면 계획할 때 만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하는 테스트를 제가 막 이상한 걸 눌렀나 보네요.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하는 테스트를 언제 종료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만약 커버리지가 90% 뭐 95%가 되면 나는 뭐 그러면 종료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LIGS가 몇 개 이하로 줄어들면 난 테스트를 종료할 거야. 왜냐면 저희가 완벽한 테스팅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될 때 그런 조건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분석, 전략 수립, 그리고 테스트 종료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계획하는 게 테스트 계획하고 제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분석하거나 디자인할 때는 여러분이 계속 얘기했던 그 테스트의 가장 기초가 되는 문서, 테스트 베이시스라고 하는 애를 검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논리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설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거예요. 어떤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환경 구축,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요. 그런 시기가 뭐냐면 테스트 분석하고 설계하는 시점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테스트를 구현하는 거죠. 구현하고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구현하고요.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한 다음에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도 이제 만들어낼 거고요. 테스트 스윗이라고 해서 테스트를 한 개씩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여러 개를 한 방에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묶음 단위로 이제 만들어내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테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는 테스트 환경 구축만 준비하지만 실제로 테스트 환경을 구축을 해가지고 실제 테스팅을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 베이시스라고 하는 테스트 기본 문서하고요. 실제 이루어지는 테스트 케이스 상위의 그 추적성을 확인할 거예요. 추적성이라는 거는 내가 뭐 테스트 케이스 1번이라고 만든 애가 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요구 분석이라는 거 하잖아요. 개발 단계에서. 요구 분석을 하면 요구 분석에 관련된 문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구 분석 문서 중에 얘가 뭐 001번이다 라고 하면 이 001번이 개발 단계, 디자인 단계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구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걸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가
하려고 했던 1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확인하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추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적성 확인. 그래서 실제로 다 잘 구현됐는지 뭐 이런 것들. 테스트랑 관련해서도 테스트의 기초가 되는 게 테스트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그런 추적성에 대한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단계인 그 테스트 종료 조건에 대한 평가 그리고 레포팅이라는 거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과연 종료 조건이 달성됐는지 여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커버리지 95%뭐 이런 것들이 완료됐는지 그거 확인할 거고요. 오류의 개수가 몇 개 이하로 줄어들었는지, 뭐 내가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고 했던 그 우선순위에 있던 애들이 다 제거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판단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른 최종 테스트 보고서를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테스트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마무리하는 그거. 테스트 종료 후에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 산출물들을 확인할 거고요. 테스트를 통한 산출물들을 확인할 거고, 테스트웨어라고 해서 테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종 문서들이 있어요. 그 테스트 문서들을 이제 얘가 보관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가 잘 됐는지 그런 걸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단계로 저희가 이제 테스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개발도 비스무리하게 이제 돌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표를 하나씩 자세하게 보려고 해요. 자, 테스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애는 테스팅 관련된 행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의도된 테스트 목적.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적이나 목표는 뭐예요? 오류를 줄이고 얘가 사고를 안 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테스팅 구성 요소를 이제 엮어주는 역할을 이제 할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이 테스트 베이시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계획 단계부터 필요 설계 시 반드시 요구되는 그런 기본 문서들이에요. 기본 문서들. 그런 기본 문서들을 기초로 해서 테스트 베이시스를 이제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 문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해요. 얘네들도 계획 단계부터 이제 필요한 거예요. 계획 단계부터 필요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테스트랑 관련된 전략도 필요하고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는 테스트 각종 기법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테스팅을 할 거고요. 여기 오탈자가 있네요. 테스트 대상도 필요합니다. 테스트 대상도 필요해서 뭐 가능하면 소프트웨어는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류나 뭐든지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발 초기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합니다. 늦어도 실행 단계에서는 반드시 테스트 대상을 정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기반 설비 및 환경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할 건데, 요거는 아까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언제 하냐면 테스트가 실행되는 그 단계 이전에 이걸 구축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실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짜 구현된 테스팅들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체계적으로 발견한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저희는 뭘 해야 되냐면 정량적으로 뭔가 값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테스팅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우린 열심히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수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오류를 잡아냈고, 혹은 몇 개의 오류를 줄였고,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수치로 나와야 돼. 커버리지 몇 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량적으로 나와서 이제 나중에 뭐 해야 되냐면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개발 프로젝트에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분석 혹은 리스크를 제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치로 보여줄 수 있어야 나중에 뭐 하냐면 이거 배포할 사람들 혹은 그 개발하는 단계라면 개발자들이 다음 단계를 넘어갈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잘 준비를 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뭐 테스트웨어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용어들 막 했잖아요. 테스트웨어를 보관하고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그림에 이런 용어들이랑 그 관련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지금 요거 그 테스트 프로세스를 할 때 테스팅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테스트 베이시스부터 해서 테스트 조직, 전략, 기법, 대상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요게 그림에 얘가 어느 시점에 필요한지가 이렇게 대충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레벨별로 테스트 생명주기가 있는데 저희는 테스트의 생명주기는 요렇게 아까 봤듯이 계획하고 제어하고 분석 설계하고 구현 실행하고 완료하고 리포팅하면서 마감 요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요. 그 라이프 사이클 동안 만들어내는 문서가 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테스트를 계획하는 문서라든지 테스트 설계하는 시점에는 설계 문서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요. 구현 실행하는 쪽에서는 실제 테스트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진행 레포트, 결합 리포트 등이 이제 만들어져요. 완료 리포팅을 할 때는 최종 보고서 이런 거 만드는 거고요. 마감하면서는 이제 뭐 각종 심사 보고서나 개선에 대한 계획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명주기를 쫙 진행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테스팅과 관련된 물론 중간중간에도 리포팅이 나오고요. 최종 리포팅이 이제 나오고 결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나올 거예요. 상황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사람 혹은 그 회사 관계자들한테 이제 줘서 요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순차적으로 이제 하나씩 보면, 자, 테스트 계획과 제어라고 하는 데서는 하는 아주 중요한 대상들,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거는 테스트에 대한 목적이랑 목표를 정할 거예요. 자, 우리는 뭐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목적과 목표를 정할 거고요. 어떤 걸 대상으로 할 건지도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왜냐면 테스트에 대한 전략을 개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완료 조건이라고 했죠. 난 테스트를 언제 완료할 건지 그런 완료 조건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조직도 구성할 거고요. 어떻게 할 건지 계획도 이제 잡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포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계획과 제어 단계예요. 사실은 이 제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이 일정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계획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기했던 요 계획과 제어 중에 이제 제어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테스트 제어라는 거는 용어상으로 보면 이거야. 계획 대비 실제 진행 상황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테스트 제어에서는 계획 대비 실제 진행 상황을 보고 뭘 할 거냐면 얘를 이제 조금씩 고쳐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제어라고 이제 얘기해요. 테스트 제어. 그러니까 하다 보면 계획 대비 실제는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줄여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획과의 차이를 확인한 다음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제어 작업으로는 테스트 결과에 대한 측정과 분석을 수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진척 사항을 확인할 거예요. 그 계속 얘기했던 그 완료 조건이라고 하는 걸 놓고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거고 문서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어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요. 자, 그리고 계속 얘기하듯이 테스트 계획과의 차이를 이제 계속 조정을 해야 됩니다. 원래 계획하고 실제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 계획대로 가면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약간 유도리 있게 조정하는 과정이 여기 테스트 제어에서 진행이 돼요. 그리고 테스트 진행과 변경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일을 해요. 이렇게 뭐 변경하는 이런 활동들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테스트 계획은 테스트 제어하고요. 테스트 모니터링 활동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이제 반영하면서 이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가 위치는 제어라는 애가 요거상으로 보면 맨 위에 있지만 이 제어는 얘네들한테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해가는 과정을 저희는 테스트 제어라고 이제 얘기할 거예요. 용어는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인 테스트 분석과 설계를 보시면, 보통 그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테스트 목적을 저희가 이제 앞에 단계에서 테스트 목적을 설정을 했는데, 이거는 보통 되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뭔가가 구체화됐어. 그럼 뭐예요? 콘크리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뭔가 얘를 이게 확 압축을 해가지고 요약을 했어. 그럼 뭐예요? 그건 앱스트랙트한 거예요. 그죠? 우리 앱스트랙트가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추상이에요. 추상. 그죠? 그래서 되게 복잡했던 걸 이렇게 줄여나가는,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 이게 조금 이렇게 축약된 그런 상황에 있던 목적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분석과 설계를 하면서 이제 조금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목표를 세웠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테스트 상황과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로 변환하는 활동 과정을 저희가 테스트 분석과 설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요 작업으로는 테스트 베이시스에 대한 리뷰를 해요. 자, 저희가 테스트 베이시스라고 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뭐예요? 제일 기초가 되는 문서로 우리가 뭘 대상으로 할 거면 요구사항 명세서. 그러니까 회의하면서 만들어진 뭐예요? 요구사항 명세서를 정할 거라 그랬죠? 어떤 요구가 있는지 1번, 2번, 3번, 4번 이래서 명세서를 막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기초해서 뭐 해야 돼요? 테스트 베이시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계 계획서 이런 것들도 뭐예요? 기초 문서로서 저희가 테스트할 때 제일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서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리뷰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상황이라든지 테스트 케이스 그리고 필요한 테스트 데이터를 식별하는 일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테스트 케이스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얘네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먼저 할 건지를 이제 정하는 과정이 분석 설계 과정에서 있어요. 그리고 어떤 테스트 기법을 할당할 건지 이런 것도 고민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설계 단계부터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기 시작해요. 테스트 환경은 실제 이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필드에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험실, 여러분들 책상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 얘가 뭐 어느 회사에 뭐 어디에 가서 쓰일 거다. 그러면 그 회사에 맞추셔서 그 회사의 OS라든지 뭐 DB 환경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구축하는 과정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도구를 쓸 건지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인 테스트 구현과 실행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테스트 케이스를 조합할 거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준비했던 테스트 케이스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테스트 실행에 필요한 다른 정보를 포함하는 테스트 프로시저라고 해서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 같은 애들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테스트 프로시저 또는 테스트 스크립트를 이제 구체적으로 명세화하는 과정이 테스트 구현과 실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돌려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에 필요한 환경이 이 시점에는 반드시 구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축을 할 거고요. 이 시점에 하는 주요 작업으로는 일단 아까랑 비슷하게 뭐 하냐면 테스트 케이스 개발과 구현 그리고 동시에 뭘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할 건지 이거를 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화 테스트에 대한 스크립트를 만들 거예요. 왜냐면 매번 우리가 테스트를 막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스크립트로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쭉 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자, 테스트 하네스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테스트 하네스는 다른 말로 이제 환경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그 스프링이나 이런 수업 시간에 가면 이제 뭐 로그인을 해야 되거나 막 이런 일들을 할 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시스템이 다 구축이 안 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시스템을 다 만들고 그때부터 테스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환경을 준비해 놓고 테스트를 해야 돼요.
자, 우리는 두 종류의 그 환경이 있는데, 하나는 스톱이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드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얘네들을 하기 위해서 껍데기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만들어진 걸 진짜 가지고 와서 이제 테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스프링이나 뭐 JUnit 이런 것들 보시면 중간중간에 모키토 혹은 목이라고 하는 그런 툴을 쓸 수 있거든요. 들어보셨나요? 모르죠. 잘 모르죠. 잘 안 씁니다. 보통은 테스팅을 우리 잘 안 하니까 보통 잘 안 쓰는데, 회사를 가시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메소드를 만들면 메소드 단위로 다 테스팅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불가능할 때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 준비할 거냐면 이런 테스트 하네스를 준비해 놓고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준비해 놓고 이제 할 겁니다. 요 테스트 하네스가 뭔지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다뤄볼게요. 자, 그 다음에 효율적인 테스트 실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테스트 수트라는 걸 만들어요. 테스트 수트는 여기 설명처럼 테스트 케이스를 여러 개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그 테스팅 갔을 때 테스팅 수트라고 하는 거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선행 테스트 뭐 그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이제 실행하면서 결과를 이제 기록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각 테스트에 대한 식별하고요. 버전 관리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전별로 얼마나 테스트가 이제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이거죠. 기대 결과와의 비교를 할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테스팅을 할 때 예상되는 결과가 있고요. 실제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의 차이에서 는 불일치를 인스턴스 또는 결함으로 이제 보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 인스턴트라고 하는 애, 요거 나중에 다시 용어 볼 거고, 결함이라는 애도 저희가 볼 건데, 얘네들이 다 뭐예요? 문제 있는 애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뭘 인스턴트라고 하고 뭘 결함이라고 하는지는 이제 여러분이 용어를 추후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건 예상 결과랑 실제 결과 사이에 나오는 문제점, 그럼 뭐예요? 이게 무슨 뭐 그 오류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어쨌건 그런 불일치를 저희가 결함이라고 이제 얘기해서 이거를 보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이게 왜 불일치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테스팅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잘못 만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고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예상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테스트 케이스가 잘못 만들어진 경우예요. 테스트 케이스를 잘못 만들면 이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정황이라고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잘못 만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개발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일치를 찾아낼 겁니다. 자, 불일치를 조치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테스트 활동을 반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를 찾고요. 그 다음에 야 고쳐 이런 다음에 다시 들고 오면 다시 테스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테스트 활동을 반복할 건데 두 가지 확인 방법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용어들인데 첫 번째는 수정이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가 제대로 수정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팅을 뭐라고 하냐면 확인 테스팅이라고 해요. 컨펌 테스팅이라고 해요. 이거는 내가 얘기한 그 메소드 하나 있죠. 그 메소드 하나에 대해서 멀쩡한지를 확인하는 테스팅이에요. 그건 컨펌 테스팅이고요. 두 번째는 걔를 고침으로써 그 메소드가 고침으로써 새로운 버그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주변에 대한 테스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회귀 테스팅이에요. 이 앞으로 엄청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지보수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면 뭔가 하나 고치잖아요. 그럼 고치면 걔는 고쳐졌는데 걔 때문에 딴 애가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다른 애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반복 테스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회귀 테스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보통 세트로 돌아다닐 건데 특히 이 회귀 테스팅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결함의 유형을 보면 이제 기획을 잘못해서 기획할 때 유입되는 결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을 미준수하는 경우. 그런 경우면 기획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 문서부터 이제 뜯어 고치셔야 돼요. 요구사항 분석부터 이제 잘 하셔야 되고, 이거를 표준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설계 시에도 유입될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몰라가지고 설계에 대한 표준을 준수 안 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면 이제 설계 시 결함이 유입될 수 있어요. 자, 코딩 시에도 여러분들이 코딩에 대한 표준을 미준수를 한다 이러면 엄청나게 많은 결함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요번 학기에 그 뒤쪽에서 그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 시큐어 코딩이나 이런 애들에 대한 그 코딩 분석 잠깐 할 겁니다. 정적 분석을 할 건데 도구를 가지고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코딩을 짜면 내 코딩엔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주 수많은 오류들이 들어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뭐를 따르지 않냐면 이 코드의 표준을 따르지 않아요. 코딩에 대한 표준을 따라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행안부나 이런 데서 나온 시큐어한 코드를 짜기 위한 방법들이 딱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짜는 코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돌아만 가게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툴을 돌리면 다 잡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코딩 방식을 다 바꾸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건 이런 식으로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듯이 테스트 부족으로 테스트를 사실은 오류가 있는데 테스트를 덜 해가지고 결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부족으로 유입된 결함도 있을 수 있고요. 마무리를 좀 잘못해가지고 또 오류가 계속 존재할 수도 있고요. 팀 간의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이제 뭔가 의사 전달이나 설명이 잘못돼서 잘못 만들고 있는 거죠. 잘못 테스팅하고. 그래서 또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뭐예요? 코딩 실수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뭐가 있다고요? 결함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결함의 심각도는 여러분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나눠서 할 건데, 보통 뭐 4단계 정도로 나누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매우 심각, 심각, 보통, 경미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5단계로 이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함의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용어로 메이저, 마이너, 뭐 트리플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메이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마이너 이러면 이게 사실은 마이너도 중요한 거거든요. 뭐 마이너나 뭐 이런 게 또 중요한 건데 보통 보면 마이너한 오류 이러면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잘못 쓴 거예요. 예를 들면 ABC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게 좋죠. 심각, 매우 심각, 보통, 경미 이러면 용어로서 얘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를 딱 알 수 있는데 A, B, C 이러면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잘 고려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결함의 우선순위를 표현할 때는 여기 보듯이 즉시 해결, 그 다음에 주의 요망, 대기, 낮은 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함에 대한 우선순위를 표시한 다음에 여러분이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즉시 해결, 그죠? 혹은 여기에 있던 매우 심각 이런 애들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우선순위를 이제 매겨놓고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